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시법 조금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걸 암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다뤘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제 규율하고 있는데 이때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지적법, 엄밀하게 말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부동산 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적법을 먼저 했죠. 자,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등록되는 내용은 토지의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하여 공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요. 이때 토지의 표시를 등록할 때 특히 면적, 경계, 좌표 이 세 가지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측량. 그럼 측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측량 절차를 잠깐 보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OX 문제로 잠깐 보시면은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우리가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지적 측량 업자들에게 의뢰를 하면은 수행자가 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그 측량,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어디다 제출하느냐? 제출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제출해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즉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제 측량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측량하는 이제 기간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측량 기간은 며칠 동안에 하느냐에 있어서 세부 측량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5일. 그 다음에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기간이 4일.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 즉 기초측량 기간을 가산해 준다고 했죠. 그 가산해 주는 기간은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4일씩 가산하고 만약에 15점을 초과하면은 원래 주어졌던 4일에 초과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한 4개 만드는데, 4개까지 만드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토지를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특히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에 등록하는 이제 방법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했어요. 지번. 그래서 이제 지번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고요. 그 지적소관청이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고 했죠.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리, 지번을 부여하는 동리가 지번 부여 지역이 되고요. 이때 부여를 할 때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듯이 지번을 부여할 때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왼쪽이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이죠.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부여를 하는데, 자, 그 이후에 토지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다 등록되어 있는데 새로운 토지를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했습니까? 부번을 부여했습니까? 부번을 부여했죠, 부번.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인접토지 본번. 3번지 옆에 있었을 때는 3의 1번지 이렇게.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을 부여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엄청나게 그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본번. 그럼 이때 본번은 어떤 본번이겠어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본번이면은 얼토당토 않는 본번을 부여해서는 안 되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근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해는 했어요. 그렇죠? 이해했던 기억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들으면 또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을 연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할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했어요.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을 할 때. 자, 분할할 때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필지는 본번을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까? 이때는 부번을 부여했죠. 또 본번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번에 이제 부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100의 17번지다 그러면은 원래는 엄청나게 큰 100번지에서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부번을 부여하죠. 그럼 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떤 부번이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부번이 아니겠죠.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틀린 거죠. 근데 부번이면은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다만 이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또 물론 합병도 하긴 했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이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다만 합병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면 그때는 그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여기까지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